번째 잎은 요거 시작 지점보다 약간 뒤에 물러나가지고 긁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굵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얇게 그리느냐 보시면 얘네들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잎이 이렇게 굵게 모양이 됐다면 두 번째 잎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잎은 전체를 이만큼을 표현했지만 두 번째 잎은 요만큼만 표현한 거야. 나머지 잎들은 여기 꽃받침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꽃받침이 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 그 꽃이 끝나는 지점, 그쵸? 꽃잎이 다 모여지는 그 지점을 향해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도 이렇게, 세 번째 잎도 이렇게. 그래서 요 안쪽으로 다 모이게, 마치 꽃받침이 꽃잎들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실 때 여기 끝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 끝부분들을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뾰족하게가 아니라, 뾰족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렇죠? 끝이 날카롭지 않게 그렇게만 표현해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잎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리는 것들이 이제 꽃자루인데, 꽃자루 그리실 때 그 꽃잎의 방향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요 방향. 그렇죠? 요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은 이걸 밑으로 이렇게 요 방향에서부터 그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곡선 방향이 움직이는 요 방향대로 이제 가야 돼요. 잡고, 그쵸,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꽃잎과 꽃자루가 다르게 보이도록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 꽃잎도 이렇게 그리고 꽃자루도 이렇게 그리고 하면은 나중에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꽃대를 그리겠죠. 자, 꽃대를 제가 보통 그리지 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 끊어가면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난이 가지고 있는 이 꽃대, 그쵸? 꽃 줄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은 위에 부분들서부터 이렇게 해서 약간의 굴곡이 보여지면서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툭툭툭툭 꺾여서 올라가듯이 그런 굴곡이 보여지면서 그려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난 잎을 그리면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그 부드럽게, 그리고 난의 어떤 그 특성에 맞게끔 변화시키느라고 이런 그 기본적인 특성보다는 자기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좀 빠르게 진행시키느라고 변형된 줄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심지어는 위가 더 굵기도 해요. 변형돼서 그렇게 그리다 보면. 그런데 그 원래 모습은 위는 조금 가늘고 간격이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렇죠? 그런 형태들을 보실 수 있죠. 자, 요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요 부분 말고 툭 튀어나오는 요 부분에다가 꽃자루를 하나씩 얹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꽃자루를 얹을 때 줄기와 꽃대를 붙이는 요것들을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자, 제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꽃대가 있어요. 꽃대가 있으면은 줄기를, 얘네들 우리가 나무 그릴 때는 그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붙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얘네들은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위에서부터 붙이셔야 돼요. 끝이 위를 향하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된 다음에 태워서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줄기하고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다시 이 부분들, 여기서부터 나뭇가지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지만, 그렇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지만, 줄기는, 그러니까 꽃자루 그릴 때는 이 붓끝이 위로 향해서 이렇게 끝나서 나간다. 그런데
그 꽃을 먼저 그리잖아요. 꽃을 먼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줄기가 있고 꽃을 여기다 먼저 하나 달았어요. 꽃을 달고 줄기를 꽃자루를 그릴 때 제가 어떻게 그렸나요? 꽃에서부터 이렇게 그렸죠. 지금 이 꽃자루에서 이거 나갈 때는 여기서부터 찍고 이렇게 나가놓고 반대로 이 방향으로 나가놓고, 그렇죠? 줄기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나가놓고 얘는 거꾸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 이쪽에서 한번, 그리고 끝 처리하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고서는 제가 집어넣고 위로 삐쳤어요. 자, 역시 위로 삐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위로 삐쳤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삐친 다음에 나가는 거랑 동일하다. 아,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따로예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삐치는 요 부분, 들어와서 삐치고, 요거는 삐치고 나가는 거하고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지금 굵기가 너무 굵었다 가늘었다가 너무 변화가 심한데, 되도록이면 같은 굵기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꽃술을 그려야 되는데, 가운데다가 툭 찍으시면 돼요. 가운데다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잎 사이에다가 비어있는 요 부분에 툭 찍으시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다가 찍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아래에다가 찍으시죠. 근데 제가 찍을 때 조금 다르게 찍은 게, 그냥 여기다가 툭 찍은 게 아니라 움직였어요. 그렇죠?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다 다시 옮겨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움직이는 방향이 위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툭 찍고, 그 다음에 붓을 세워서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또 받아요. 그렇죠? 받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걸 또 다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움직이죠. 결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요만큼을 잘라내고, 요만큼을 잘라내고, 요만큼을 잘라내고 해가지고 점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얘네들 역할은 꽃잎들을 한꺼번에 쫙 엮어서,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점 찍는다기보다는 이 꽃잎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강조점을 찍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같이 꽃잎의 구성을 좀 강하게 엮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꽃 크기에 맞게끔 표현을 하시는데, 얘네들을 매번 3번을 찍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매번 3번 찍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한 번만 찍기도 해요. 어쩔 때는 2번만 찍기도 해요. 어쩔 때는 하나, 둘, 3번을 다 찍기도 해요. 그렇죠? 한 번만 찍기도 하고, 2번만 찍기도 하고, 3번을 다 찍기도 하고. 그러면 3번이 끝입니까? 아니죠. 한 번 더 있어요. 찍고, 찍고, 찍고. 4번도 있죠. 이거는 이제 잎이 첫 번째, 두 번째 잎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렇게 벌어졌을 때 여기다가 이제 찍을 때는 이 안에다가 2개를 찍고 다른 데다가 2개를 찍으면서 4개가 찍히는 경우로 볼 수 있죠. 자,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들 보고 계신데, 꽃을 그리실 때 꽃의 봉우리서부터 피는 과정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 봉우리들 그릴 때는 제가 이제 봉우리들 그릴 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그려요. 이래놓고서 쭉 그려놓고서는 여기다가 그냥 연결만 해드리죠.
자, 근데 얘네들 그럴 때 그냥 첫 번째 거 하듯이 단순하게 그냥 한 번만 톡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톡.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완성이에요. 자, 물론 여기다 꽃자루를 갖다 대야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꽃이 살짝 맺혔을 때, 이게 이제 벌어지려고 할 때 꽃잎들이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잎까지만 이렇게만 봉오리가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 정도까지만 이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잎들이 이제 5개가 다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는 그렇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걸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 이것들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살포시 약간 두꺼워졌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 자, 다시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벌어진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곡선으로 모인 게 아니라 약간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살짝 퍼져요.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안으로 이렇게 살짝씩 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조금 이제 활짝 피게 되면은 꽃잎도 이렇게 살짝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완전히 벌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다가 이제 진한 점을 4개를 찍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점을 찍으실 때 사실 다른 것들 다 열심히 잘 그려놓고 점 찍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찍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꽃잎이 아직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표현한 상태라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가 툭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 젖어 있는 화선지가 워낙 잘 번지는 데다가 또 물기가 있는 요 근처에다가 툭 찍다 보면 그냥 하염없이 번져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서 찍으셔야 돼요. 아주 조그맣게 찍으셔야 돼요. 조그맣게. 안 그러면은 아주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찍고 나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시커멓게 둥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까맣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실 때는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요거보다는 이렇게 하나 벌어질 때는 여기다가 살짝 찍어 주셔도 되죠. 지금 이것도 살짝 이제 커졌는데 그래서 그리고 꽃을 그리실 때 꽃에다가 이제 점을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요 점들의 크기가 어떤 것들은 조금 크고 두 번째 건 좀 작고 세 번째 건 더 작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이 점의 모양 자체가 동그란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약간 각이져 있는 모양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꽃대는 직선만 피해 주시면 돼요. 직선을 피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난 잎을 다 그리고 꽃대를 그릴 때는 보통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난을 이렇게 꽃을 그리죠. 꽃을 제가 좀 이거 잘 보시라고 진하게 좀 해드려요. 그 다음에 꽃대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뽑아 버렸어요.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줄기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다시 다른 꽃들을 좀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막 엮어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없으세요.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꽃이 이 꽃대를 좀 가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대신 윗부분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몰렸다가 좀 이렇게 공간을 떨어뜨려서 이런 꽃과 꽃의 간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릴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이 오히려 줄기가 더 굵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늘어지고 있죠. 근데 선생님,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꽃대는 위가 가늘고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는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간격도 요쪽 간격보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간격이 넓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이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 이걸 따라서 그리면은 이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릴 때 이거를 물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부드럽게 나는 막 썼는데 꽃대를 거기다 뚝뚝뚝뚝 꺾어가지고 그리면은 그 난의 그 분위기하고 떨어져요. 이제 이렇게 꽃을 그릴 때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난의 잎 모양도 되게 거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끊어서 툭툭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어울리겠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아주 그 곡선을 많이 강조한 그런 선들 쓸 때는 그 부드럽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유려하게 그려놓고 얘만 각지게 그리면 좀 희한하겠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근데 꽃잎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잠깐 한 번씩 이렇게 멈춰주면서 그냥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쭉 빠지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각지게 그리는 것하고 이거에 거의 그 중간 효과를 본다고 보여지죠. 제가 지금 요 부분들을 좀 해드렸는데, 실제로 난을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즐겨 그리는 거는 꽃대 중심에다가 난이 안으로 향하고 있는 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의 꽃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거잖아. 요 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꽃이 다 모양들이 이 안으로 향하고 있죠. 이 안으로. 얘도 안으로 지금 꽃이 줄기를 벗어났지만 사실은 안으로 향하는 거. 그러면 실제 꽃이 그렇게 보이냐? 그렇죠? 이럴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도 있는데 또 안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던 동양란은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또 문제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바깥으로 보는 남들, 얘네들 바깥으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어요. 꽃 자루가 지금 이건 제가 연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꽃 자루가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 있죠. 근데 그 방향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요 자루예요. 꽃자루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제 구석에다 좀 잠깐만 만약에 지금 이쪽에다 이제 표현을 했다 그러면 꽃 자르고 이쪽에다 꽃 끌게요. 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바로 툭 붙이거나 아니면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꽃의 방향과 유사하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만 살짝 돌아가죠.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이 꽃의 방향과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꽃의 방향과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여기 맞붙는 요 부분 데서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만 딱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다. 마치 S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